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는 1.25배속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본 계좌에서는 따로 오른 게 없어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그 세컨 계좌에서는 그 포스코 강판 절반 들고 있던 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80만원 계좌로 해가지고 지금 월 8%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지금 잔고에는 마이너스 된 종목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는 좀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모습을 보니까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이제 장 막판에 그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저번처럼 이 앞 구간처럼 강하게 갈 것이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이 빠진 만큼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이렇게 일단은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오늘 안 해도 되긴 했는데, 이 종목을 매도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최저점에 이제 매도 손절을 하게 됐다. 손절은 아니고 그냥 한 7% 정도 수익 내고 끝을 냈습니다. 더 끌고 갔으면은 좀 수익이 더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새로 매매한 종목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 종목을 좀 샀고요. 일단 무료 리딩은 이제 내일로 이제 끝을 낼 건데, 보유한 종목들은 이제 대응하는 방법 정도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무료 리딩은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매 종목은 어제 뽑지를 않아가지고 그 애니플러스를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요. 애니플러스가 아쉽게 여기가 이제 매수가였는데 매수가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안 오고 바로 올라가 버렸네요. 좀 아쉽고, 이따가 오늘은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들만 좀 이렇게 좀 볼 건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동결한다라고 합니다. 그 8번째 동결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해야 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된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이든지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코로나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우한에서 먼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뭔 소리냐 하면서 그 연구를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게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 주들도 있지만, 전에 이제 의약품 관련으로 해가지고 보락이나 하이텍팜, KPX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 주들을 보면은 여기 넣었던 동국 RNS가 대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동국 RNS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좀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21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슈가 언제든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유니온도 있는데 저는 동국 RNS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 4.0%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7에서 3.8인데 그래도 이 한은에서 원래 보수적인 기관인데 보수적인 전망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대권 출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죠. 약간 제때 뭐 5월 중순이나 이럴 때는 대권 출마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은 1등을 하고 있지만 점점 이 추세가,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 주식 차트를 보듯이 이제 고점을 이제 여기 찍고 나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도 조금 이제 소폭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 추세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게 이제 카스가 좀 상승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빠지고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목
전 관련주들이 차트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유업이 이제 회장 일가에서 지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양유업에서는 사실 큰 호재거든요. 일단 인수가 된다라는 그 피인수 그것만으로도 비인수 되는 것 자체가 큰 호재인데, 또 남양유업 자체가 옛날에 돈을 잘 벌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 갑질로 인해서, 이 회장 갑질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못 내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회장 일가에서 지분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 회사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 여기 안에서 이렇게 좀 다시 터졌다가 차트를 이 고점 구간, 그러니까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런 전고점 구간들을 넘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저런 피인수 얘기까지 나온 거를 보면은 시간에가 벌써 또 상한가를 갔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핫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근데 바로 내일 또 갭이 떠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는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일단 재료 자체는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남양유업이라는 그 기업이 전에는 또 1위도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선두 기업이었는데 그냥 이 회장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OTT 저작권 검토해가지고 관련된 종목 알로이스, 어제 알로이스를 뽑아갖고 21선을 넘어줄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고, 손오공도 오늘은 좀 손오공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코퍼스 코리아가 갭을 띄워놓고 이제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 일단은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은 알로이스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거래 오늘 시간 외에서도 4%가 떴으니까요. 일단 21선 올려놓은 모습에서 그래도 모습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OTT 저작권 검토 이런 얘기 슬슬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가요. 그리고 국민의힘 예비경선 28일날 오전 8시 발표한다 해서 일단 내일이죠. 일단 예비 경선인데 삼보 산업이 있습니다. 예비 경선 하면은 지금 또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내일 아마 단기 가열이 풀릴 것 같은데 시간에도 좀 뜨고 있네요. 삼보 산업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2등주 넥스트아이도 좀 있습니다. 넥스트아이도 그렇게 차트가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시간에는 얘가 또 빠졌네요. 일단 대장은 삼보 산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푸트니크에서 그 국제 적십 자사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제공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랑, 그리고 이제 스푸트니크 유럽 의약청에서 이제 승인이 되냐 마냐 그런 그 결과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스푸트니크 쪽은 그래도 저런 결과, 그러니까 뭐 불발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은 떨어지겠지만, 웬만해서는 지금 또 백신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휴원소 글로벌이나 이런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 움직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높긴 높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진짜 여기도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매했다가 털린 경험이 꽤 많아가지고 뭔가 싹 딱 끌리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끌리지 않으니까 매매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번에 뽑았던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상장 그 관련돼서 한국 맥널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6월달,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게 조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하는데, 특정한 구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 7,500원 손절 잡고 이 밑에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한 2에서 3% 정도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주 IB 투자는 일단 뭔가 끼가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크래프톤도 있고 뭐 야놀자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넵튠 오늘 올랐다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다. 6월 중순에 이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이크래프트도 이제 백신 증명서 관련돼가지고 차트가 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뭐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우주산업 쪽으로는 뭐 갭을 좀 띄워놓고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미중무역은 아까 얘기했고, 김동연 부총리. PN풍년은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올려놓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비스, 다음에 이제 선익시스템, 넷플릭스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요. 선익시스템, 한비소프트 오늘 좀 올렸다가 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갭을 시가 갭 띄워놓고 빠졌고, 원전 관련주들이 또 오늘 좀 강했는데 한전기술이 또 연이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요.
에너토크도 상승이 나왔고 우진도 상승 나오고 오르비텍은 좀 적긴 적네요. 그 다음 두산중공업이 좀 이런 탈원전이 해제가 되고 이게 이 두산중공업이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해가지고 얘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서린바이오는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서린바이오 오늘도 뭐 좀 빠지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저는 좀 이렇게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빠지고 있네요. 캐몬, 노바백스 애들은 뭐 큰 이슈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일단조 올랐는데 일단은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 터뜨렸다가 윗꼬리 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빅텍,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어제 뽑은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도 더 뽑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관심 리뷰 시간으로 좀 하겠고요. SM이 고점에서 오늘 장중에는 이렇게 갭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고점 구간이어서 떨어지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일단은 재료가 좋죠. SM 이거 네이버랑 카카오랑 서로 SM을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오후장에. 이런 건 정말 강한 거예요. 지금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와준 거고,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5일선 이거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할 수 있냐, 그냥 분봉상에서 내일 만약 조정이 이렇게 다시 떨어져 갖고 조정이 온다, 그럼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할 겁니다. 손절 잡고 매매해볼 만하고요. 이 SM이라는 종목 고점이지만 고점이기 때문에 손절 잡고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점이 떨어졌던 구간 있죠.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이 결국엔 이 앞에 전고점 구간이다. 여기 전고점 구간인데 과연 내일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면은 한번 잡아볼 것 같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어제 이어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틀 동안 이렇게 단봉을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상승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얘가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근데 아무튼 좋아 보이고, 삼성제약도 좋아졌습니다. 삼성제약은 얘도 이제 돈이 있다면은 얘를 또 한번 사볼까 싶고요.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잘 매집을 하고 있다, 이 높은 구간에서 매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날에 아마 이 췌장암 치료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NNS는 괜찮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 거래대금 없이 떨어져가지고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좀 상승했다가 좀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리가 놓칠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자리도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매해야겠지만, 일단 내일 만약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은 이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선익시스템, 얘는 좀 고점이라서 지금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고요. 얘는 좀 빼고, 여기다가 빼고, 한정기술은 한번 또 내일까지 움직임 한번 더 볼 것 같고요. 아주 IB투자는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죠. 나는 한 7,500원, 여기 7,400원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손절 잡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 오면은 매매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이게 봉이 커 보이지만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상승했다가 좀 내려왔는데, 일단 지금 52주 신고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전고점 딱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장중에 뭔가 특이한 움직임, 뭔가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은 언제든지 따라서 매매를 할 종목입니다. 다음에 KCS는 오늘 일단 K사인이 또 대장으로서 치고 가더라고요.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K사인이 오늘 또 치고 갔는데, 반대로 이제 KCS가 앞에서 대장이었는데 좀 치고 가지 못한 그런 모습은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디지털 화폐 이슈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윌비스 일자리 관련 테마 종목인데 얘도 일봉으로 보면은 차트가 참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모습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ICT는 얘도 이 높은 구간에서 더 이상 지금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5일선을 지금 계속 올려놓으면서, 5일선 위에서 주가를 올려놓으면서 오늘 또 종가상 또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
다행히 뭐 시간에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여기 매집을 하는 구간 있죠. 여기를 이 안에서 저는 매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좀 움직임이 좀 흐지부지하네요. 일단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진 않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좋다라고 했죠. 얘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계속 볼만한 종목입니다. PM풍년은 조금 지우고요. 그럼 효성 OMB 얘는 이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하진 않아서 딱 끌리진 않지만 지금 얘도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 만들어 놓은 게 참 좋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런 양봉으로 몸통을 뚫어준 것들은 참 모습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오늘은 조정이 음봉으로 조정이 왔지만 내일 하루 또 만약 음봉으로 조정이 왔을 때 이런 박스권 내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차트적으로는 고점 구간이라 매매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어제 그어놨던 11,650원을 지금 종가상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내일 만약 음봉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11,50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다시 종목을 보면서 그 더 상승이 나와줄 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여기 12,000원까지만 가더라도 그 2016년부터 만들어졌던 이 가격대의 그 신고가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종목을 좀 계속 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오늘 조금 별로긴 했네요. 그럼 종목들은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일단 지수가 계속 그냥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지수가 저는 기술적인 반등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꺾이는 것보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말을 드렸고 왜냐면은 이 앞에서 빠지게 된 원인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할 것이다 아니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되고 나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5월달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아직 테이퍼링은 멀다. 결국엔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직까지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나올 만한 그런 재료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수가 여기 전고점을 넘을지 말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서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코스닥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처럼 이제 종목이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이게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려 있지만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제 종목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된 원인은 우리 종목을 그때 거래대금 이게 뭐 1,000억 이상 종목들인데요. 183개의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런 종목들의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싸졌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서는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캐치를 하고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요.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해가지고 들고 가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네 번째로 이제 5월 28일 날 금요일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펙 합병 상장 기대감 속에서 스펙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삼성 스펙 4호부터 해가지고 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몇 호 스펙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라서 이제 보복 소비주들 아까 봤던 뭐 항공주들도 있고요. TA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항공들이랑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시향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접종 본격화로 인해서 그냥 이런 보복 소비주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스펙 기업들 상승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구제 완화 소식에 건설주들이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격차 축소 소식에 이재명 지사
테마가 상승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거 해저터널 테마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 철광석 값이 약세였는데 지금 다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밑으로 조정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수도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나무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테마는 좀 하락을 했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내일 종목들, 매매할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화전기를 한번 넣어 볼까 싶고요. 그래도 좀 강한 종목이었으니까요. 스푸트니크로 해가지고 이화전기를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시스, 옵티시스는 거래대금이 좀 줄어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EID보다는 이화전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아난티, 이게 아난티 대북주라서 매매하기는 조금 그냥 또 뒤통수를 치면은 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일단은 거래대금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래도 좀 봐줘야 됩니다. 이 종목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힘을 많이 못 받는 편이라서 매매해봐야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국전력은 좀 그렇고, 두산중공업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강하죠. 두산중공업까지 좀 매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오늘은 4종목을 매매하게 될 것 같네요. 5월 28일 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화전기는 일단 저점 구간에서 일단 손절 잡아야겠죠. 예, 손절 잡고 여기서 2에서 3% 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그냥 안전하게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인데요. 얘도 이제 원전 기대감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 여기 손절 라인 있죠? 여기 손절 라인에서 2에서 3%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는 이거를 매도를 여기서 해야 돼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저항대거든요. 저기가. 그러면은 일단 매수, 여기 매도, 손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조금 점점 좀 그래도 힘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냥 돈 들어가는 종목들만 들어가서 재미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암울했죠. 이번 주 초반도 그렇고요. 근데 좀 이제 모습이 조금씩 돌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은 참 큰일이거든요. 저도 뭐 기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일단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 지수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또 오늘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되고, 여기서 2에서 3% 매수를 또 걸어 보겠습니다. 한 이쯤에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저항대 여기서 하고, 이 종목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손절가를 안 깨면은 좀 제가 매도가를 일부러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여기서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한번 만약 시세가 나올 때 들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저항대를 이렇게 짧게 잡는 이유는 일단 먹을 것만 이렇게 먹고 실시간으로 또 대응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가를 이렇게 정해드리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난티도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손절가를 잘 안 깨게 된다, 안 깬다 하면은 한번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지금 또 핫하죠. 원전 얘도 관련돼서, 얘는 일단은 거래대금이 요즘에 좀 다시 한번 많이 터진 그런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얘가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일단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진 건 안 좋지만 그 탈원전 해체 기대감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아무튼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을 좀 계속 봐주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손절, 다음에 2에서 3% 위에서 매수를 걸어야겠죠. 여기가 이제 매수가가 될 것 같고, 매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4종목, 오늘 4종목 이화전기, 한전기술, 아난티, 두산중공업 이렇게 매매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리딩 문의는 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스타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